안녕하세요. 연금 박사의 호호 박사 용용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연금 계좌 관리법인데 그 중에서 이제 연금저축 관련된 계좌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연금저축 계좌는 어디서나 나이 제한 없고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소득 없어도 가능하고 하나의 회사에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 수도 있죠. 반면 IRP 계좌,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IRP 계좌는 제약이 좀 있어요. 소득이 있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어야 되고 한 회사당 하나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짚고, 우리 호호 박사님은 연금저축은 몇 개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연금저축도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IRP도 네. 아직까지 이직을 안 하셨으니까 그냥 세액공제용으로 하나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박사님은 연금저축계좌 하나 그리고 IRP 계좌 하나 가지고 계시는 건데, 이렇게 연금저축과 IRP가 있는 분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또 우리 흥부가 나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직을 하면서 IRP 계좌가 여러 개 4개나 쌓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한번 놀부 선생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놀부도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이네요. 놀부도 진짜. 옴니님께서 한번 분장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 이렇게 가자 이거지. 우리 놀부는 또 흥부가 하는 거는 다 좋아 보이잖아요. 흥부가 이제 대박 터지는 걸 옆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마침 또 50세 생일을 맞아가지고 연금 계좌는 몇 개나 있을지 한번 자기가 또 계좌 관리를 해봐야겠다. 옛날에 만들어 놓은 연금저축 계좌가 하나가 있고, 지금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퇴직급여용 IRP 하나, 이렇게 해서 연금 계좌가 2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몇 년 뒤면 은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연금저축 계좌 하나 그리고 IRP 계좌 하나, 이거면은 충분할까요? 계좌라는 게 몇 개가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러면 IRP 계좌 하나 있으면 되고 뭐 연금저축 하나 있으면 되고 몇 개를 가지는 게 좋은 건지 굉장히 많이 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IRP 말씀하실 때는 퇴직급여를 받는 퇴직급여용 IRP, 그리고 매년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세액 IRP, 이렇게 2개로 나누는 걸 이제 추천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여러 번 회사를 옮겨서 그때마다 퇴직급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 IRP들은 굳이 합치지 말고 각각 따로 두셔도 된다라고 지난 편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예. IRP를 하나 더 추가할까요? 아니면 연금저축을 추가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 지금 이제 놀부를 50세를 예로 50세.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사실 50세가 도래하셨다면은 그때 추천드리고 싶은 계좌는 연금저축입니다. 일단은 연금 개시는 55세부터 그렇죠. 가능하죠. 예. 받을 수 있죠, 그때부터. 그렇죠. 연금으로. 예. 그리고 갖고 있는 연금저축을 이제 개시를 하게 되면은 계좌 내에 자금이 계속 투자되거나 하는 것들은 계속 되지만은, 펀드나 뭐 ETF나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있을 수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런데 추가 나입이 안 되거든요. 아, 맞다. 한번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그렇죠. 55세가 돼서 연금 개시 수령이 시작되면 거기 추가 납입 불가능하죠. 그렇죠.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5명 중 한 분이 55세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20%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이 수치도 이제 뭐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통 직장 생활하고 은퇴를 했다가 다시 재취업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곧 50대인 우리 용용 박사님도 이제 한창 일할 50, 60대 한참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40대 중반이고요. 또 생일이 12월의 끝자락이라서 제가 또 같이 학교 다니는 분들보다 되게 막내예요. 어디 가면 이제 제가 형 오빠 누나라고 얘기를 해요. 뭐 어쨌든 그죠. 인생은 이제 50이면 이제 시작이죠, 시작. 그러니까 50이면 뭐 은퇴라기보다는 계속 일할 나이가 맞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50세라면 사실 인생의 절반밖에 아직 보내지 않은 거잖아요. 예.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나이인 건데, 이때 연금저축을 하나 더 만들어 두면은 또 갑자기 근로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그 근로소득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추가 나입도 해야 되는데, 연금을 개시해버리면 추가 나입이 안 되니까 또 하나의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두 번째 인생을 살 때 들어오는 근로소득이랑 그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연금저축 계좌가 하나 더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와이프께서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남편이 벌써부터 이제 5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시니까
네, 좀 든든한 가장이 되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꼭 50세에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또 재취업을 못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50세를 꼭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취업한 이후에 그때 가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연금저축 계좌에서 이제 돈을 뺀다. 그러니까 연금을 개시하려면은 연금으로 받는 네, 거예요. 연금으로 받으려면은 55세라는 나이도 그 충족을 시켜야 되지만은 추가적으로 계좌를 만든 지 5년이 지나야만 그쵸. 네, 중요한 인출이 부분이죠. 가능하기 때문에 계좌를 늦게 만들면 사실 그때부터 또 5년을 또 기다려야 지나야지만 되는 또 거죠. 연금 예, 개시가 예. 가능한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50세에 만들어 두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출 수 있는 거잖아요. 55세와 5년. 정리해보자면은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 계좌, 놀부나 박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연금저축 계좌 하나에서는 나중에 55세에 연금이 개시가 돼버리면 그 순간부터 추가로 돈을 넣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추가 납입을 원하거나 혹은 내가 55세 이후라고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그럼 그럴 때 또 나는 세액공제 받아야 되잖아요. 월급을 받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를 해가지고 50세가 되면은 연금저축을 하나 더 만드셔라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또 이제 연금 개시가 네. 각 계좌별로 다르게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로 만든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에는 55세 이후에 필요한 시점에 개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좌 만드는데 사실 뭐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50세가 됐다면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또 우리 담당 PD님께서 궁금증이 하나 있다고 하시는데 굳이 IRP가 아니고 IRP 막 지난번에도 설명 많이 했는데 연금저축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새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면 연금저축이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연금저축은 이제 누구나 그렇죠. 가입이 가능한 예, 상품이지 예. 않습니까? 뭐 펀드나 ETF, 리츠 같은 위험자산에 이제 100% 투자가 가능하고 100% 투자 가능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20, 30대처럼 뭐 결혼이나 주택장만 같은 목돈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녀 결혼 자금도 있을 수도 있고 병원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언제 목돈이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좀 개설과 중도 인출이 좀 더 수월한 연금저축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금 계좌가 50세 생일 맞은 놀부는 IRP가 나중에 있을 거 하나, 그리고 지금 연금저축 하고 있었던 거 하나, 그리고 50세가 돼서 새로 만든 거 하나니까 3개네요. 맞습니다. 오, 그래도 3개면은 계좌가 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하나일 때보다는 아무래도. 그럼 어떻게 이거를 관리를 좀 하고 해야 되는지 놀부 선생님께 우리 호호 박사님께서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고민이신 분들에게 이제 호호 박사가 솔루션을 하나 제공해 드릴 건데요. 비정한. 네, 제공해 드리기 전에 네. 제가 한번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한번 리액션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369 369 369 369 호 박사가 좋아하는 연금 상식. 와, 야 박사님, 야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작가님. 사실 요즘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유행하니까 리듬을 한번 넣으라고 써 있네요. 아우, 다들 이거 잊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369 369. 예. 네, 회사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거 알려주지 말아주십시오. 사실 이제 연금 계좌의 경우에는 이제 납입 한도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를 따져봐야 되는데 IRP나 연금저축 그리고 추가로 만든 연금저축 계좌를 방금 보여드렸던 리액션 369처럼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69로. 네. 처음에는 그러면 IRP. 그렇죠. 그다음에 연금저축. 그렇죠. 그리고 또 추가로 만든 연금저축이네요. 네. IRP 연금저축 연금저축이네요. 자, 그다음 369 해보십시오. 이거 쉽지 않은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연금 계좌 나입 한도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 예. 용용 박사님도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요. 예. 전부 다 해서 1,800만 원이잖아요. 연금저축이든 IRP든 다 해가지고 하는 건데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 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IRP는 연 900만 원까지. 둘이 합쳐서 결국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 계좌의 경우에는 사실 연말정산에서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 워낙에 강력하고요. 예. 아무리 좀 빠듯하셔도 연 1,800만 원 다 채우거나 안 되면은 일정 금액은 꼭 나입하시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나입한도 연 1,800만 원을 다 채운다고 하면은 IRP 300만 원 그리고 연금저축 600만 원 6. 추가로 만든 연금저축 계좌에
9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납입을 369. 하고 네, 이거 그렇습니다.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진짜. 아주 기억하기 쉽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사님 얼굴이 약간 빨개지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3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다 더하게 되면은 1,800만 원. 1,800만 원이죠. 그래서 연 납입 한도를 채우는 거죠. 맞습니다. 세액공제 한도고 따로 관리하고 결국 이걸 다 하면은 연 납입 한도, 연금 계좌 납입 한도를 채우게 되니까 이거 한번 크게 하시겠는데요? 그렇죠. 369로 예. 나입 한도를 꽉꽉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호 같습니다. 박사가 한 거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369가 이제는 시장에 어마어마한 돌풍이 될 거예요. 큰일이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이 세 개의 계좌가 있는데 세액공제는 1,800만 원 세 개 중에서 900만 원만 받을 수가 있잖아요. 세액공제 받는 거는 어떤 건가? 이 계좌 중에서? 그거는 사실 제가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예. 사실 연말정산 서류를 낼 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의미가 없는 거고요. 내 마음대로 이제 900만 원 맞춰서 세액공제에 받을 계좌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연금 수령할 때 이제 그동안 제가 받았던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다 나오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떼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어디서 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건 이제 정부24 모바일이라든지 뭐 세무서 가서 직접 발급을 신청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건 받을 때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결국 내가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계좌가 이거다. IRP 300만 원 그리고 연금저축 600만 원 요 900만 원짜리 계좌가 내가 세액공제 받은 계좌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만약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안 하고 받으면 그렇게 되면 이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지급액 전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연금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나중에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가 두 개의 연금 저축에서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개시 전에는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서 계좌를 지정하는 게 필요하고 이제 인출할 때도 이런 것도 이용한 인출 전략이 필요하게 되겠죠. 연금 계좌 인출 전략은 세금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전략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왜 탈세가 아니에요. 세금을 절세를 하는 전략이니까 그럼 연금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우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55세부터 연금으로 인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일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돈부터 우리가 빼게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요즘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이 첫 번째. 그 다음이 퇴직급여,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는 돈이 그 다음 순서로 나올 것이고 그 마지막으로 나오는 돈들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 또는 여기서 수익을 통해서 나온 이자나 배당.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1,500만 원. 1년 동안에 연금으로 우리가 1,5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 연금 소득세 그리고 뭐 5.5%부터 나이가 들면은 4.4%, 3.3% 이렇게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만약에 1,501만 원이 된다.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내든가 아니면 분리과세,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생겨. 한마디로 그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부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고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야 내가 열심히 연금 모으고 막 해가지고 이제 55세 됐으니까 연금 수령해야지 했는데 이상해. 세금을 더 내게 되면 그동안 긴 시간 동안 해왔던 걸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의 세금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아까 우리 또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369 전략이 잘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 거는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수익이 났거나 아니면 퇴직소득세를 받은 이 돈에 대해서만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세액공제 300만 원, 600만 원 여기만 세액공제 받는다 그랬고 900만 원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두 개에서는 연금을 개시를 해요. 그리고 1년에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아. 또 추가로 세액공제 안 받고 세금 부담 없이 뺄 수 있는 돈 그리고 국민연금 이렇게 합치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활비에 어느 정도는 마련이 된다는 거. 그게 연금 인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연금 박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유튜브 영상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영상에서는 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그냥 뽑을 수 있는 거를 비과세 혜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계좌는 내가 스스로 저축한 돈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붙는 게 당연히 있는 거고요. 당연한 거죠. 예. 세금 붙는 게 이상한 거기 때문에 비과세가 아니라 무과세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과세. 네. 오늘 좋은데요? 아까 369도 그렇고 무과세도 그렇고 오늘 빵빵 터트렸는데 연금에서 이런 신조어들이 자꾸 우리 박사님 통해서 자꾸 나오고 있어요. 걱정되네요.
무과세가 된다는 부분은 원금에 대해서만이고 원금에 대해서 내가 납입한 돈. 그렇죠. 네. 납입한 돈에서 수익이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또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우리 그 삼성자산운용의 연금 박사에서는 이제 다른 데서 나오는 다른 영상이나 정보들도 다 우리가 다 비교를 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찝어주니까 정말 유익한 프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박사님이 소개해주신 이 369 법칙이 있으면 연금 계좌가 3개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되게 관리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딱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또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상품 어떤 게 있을까요?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기 제일 좋은 상품은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TDF 상품이 연금 계좌에서 오래 투자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상품입니다. 펀드 형태로 되어 있는 뭐 삼성 한국형 TDF, ETF를 남은 TDF도 있고요. 아니면 코덱스 TDF처럼 ETF 형태로 되어 있는 TDF도 있는데 TDF는 오랫동안 투자했을 때 분산 투자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 자산의 비중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글라이드 패스 효과가 있어서 이 연금 계좌에 투자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TDF를 고려하시고 내가 뭘 투자해야 할지 요새 너무 많은데 또 나중에 손실 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 자신이 없으시면 TDF에 투자하시면 저는 적어도 절반 이상의 성공은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금 계좌가 몇 개 있어야지 되고 몇 개면 부족하고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뭐 퇴직을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IRP가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그런 그렇죠. 것처럼 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드린 말씀은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 이제는 이런 연금 계좌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왜 여러 개가 있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연금 상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369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 혼자 할 생각은 없고요. 이제 용정 박사님과 같이 좋습니다. 369를 외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369, 369, 369, 369. 꼭 기억해 주세요.